안녕하세요. 오늘은 2주차 일러스트와 친해지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기인데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여러 가지 탭들이 뜨는데 저희는 주로 인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인쇄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전 설정 모두 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문서의 사이즈들이 나오는데 A4를 클릭하도록 해보겠습니다. A4를 선택하면 이렇게 폭이 210, 높이가 297 나오는데 이렇게 방향 설정을 통해서 세로 방향, 가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밀리미터라고 있는 것을 클릭하면 다양한 크기 그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A4 문서이기 때문에 가로폭은 210, 높이는 297입니다. 사전 설정 세부 정보는 문서에 대한 제목입니다. 색상 모드가 있는데 여기에 CMYK와 RGB가 있습니다. 보통 RGB는 웹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CMYK는 문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둘의 차이는 RGB는 모니터 색상이고 CMYK는 저희가 인쇄했을 때 잉크의 색상인데 C는 사이안, M은 마젠타, Y는 옐로우, K는 블랙으로 네 가지 색상을 조합해서 저희가 인쇄 결과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쇄물로 디자인할 때는 CMYK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레스터 효과라고 해상도인데 보통 인쇄용 해상도는 300이며 외부로 만들 때는 스크린을 주로 많이 씁니다. 저는 인쇄물을 주로 만들기 때문에 300dpi로 보통 고정해서 사용합니다. 도료는 문서에 대한 여백 설정입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만들기를 클릭하면 저희가 새로 문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 영역 도구 세팅하기. 작업 영역 도구 세팅하기는 여기 왼쪽 윈도우에 도구 모음, 작업 영역, 정돈, 여러 가지 이렇게 메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작업 영역을 클릭하고 필수 클래식을 선택해 줍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도구 작업 영역 패널인데요. 여기서 필수를 클릭하면 이런 필수 요소만 뜨고, 그리고 레이아웃을 뜨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에 대한 패널이 뜹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도구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저희는 필수 클래식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업 영역을 이렇게 패널에 띄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 세팅하기인데 도구는 왼쪽에 있는 패널입니다. 마찬가지로 도구 모음에서 고급이 있고 기본이 있는데, 기본을 하면은 이렇게 짧게 나오고 고급으로 하면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도구 다루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만 일단 추려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선택 도구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V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그 선택 도구가 뜨는데요. 선택 도구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선택이 안 되고 반드시 도형이 필요로 합니다. 도형을 일단 임시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도형을 선택 도구를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선택 도구인데요. 선택 도구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직접 선택 도구입니다. 직접 선택 도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형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여러 가지 도형이 있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도형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도형을 그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룹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커맨드 G 버튼을 눌러서 그룹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룹 설정이 되는데, 우선 선택 도구를 통해서 이 도형들을 움직이면 이 그룹되어 있는 도형들은 한꺼번에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의 도형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룹 풀기를 눌러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룹 풀지 않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직접 선택 도구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한 뒤에 이렇게 움직이면 그룹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도형들을 따로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도구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그룹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펜 툴인데요. 이렇게 펜 툴은 뭐냐면 이게 펜 도구라고 해서 이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그 고정점이란 게 나오는데요. 고정점과 고정점을 연결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툴의 장점은 곡선도 표시해 줄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먼저 고정점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다음 고정점에서 누른 채로 쭉 방향 핸들을 움직여주면 이런 곡선 형태의 도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은 직접 선택 도구를 통해서 이 고정점에 있는 핸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더 동그랗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펜툴의 장점입니다. 펜툴의 장점은 그 일반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도형들을 저희가 직접 펜툴로 만들므로써 다양한 도형들을 만들 수 있는 게 펜툴의 장점입니다. 다음은 문자 도구인데요. 문자 도구는 T입니다. 단축키로 T인데, 보통 이렇게 단축키를 누르고 아무데나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텍스트 박스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빈 공간에 그 텍스트 문자 도구를, 문자 박스를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자 도구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공간만큼만 문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론 도형 도구입니다. 도형 도구란 여기 네모난 박스입니다. 사각형 도구인데요. 사각형 도구는 모양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사각형 도형도 만들 수 있고, 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원형 도구도 만들 수 있고 다각형 도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각형 도구의 특징은 이렇게 빈 공간에 한번 클릭해주면 면이 나오는데, 면을 여러 가지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면이 7개인 면을 지금 만들어 본 겁니다. 8개의 면을 하면 8개의 면이 있는 도구,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고, 또 위에 반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더 큰 팔각형 도구 모양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포이드 도구인데요. 스포이드는 정말 저희가 많이 씁니다. 도형에서 색을 움직일 때도 많이 쓰지만 텍스트 도구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텍스트 도구를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텍스트 도구를 이렇게 복사해서 2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글자 모양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색깔도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텍스트 도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거를 글씨도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스포이드 도구는 이 텍스트 도구를 이걸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 I를 클릭하고 텍스트 도구에서 단축키 I를 클릭하고 바뀌어져 있는 이 텍스트 도구를 클릭하면 똑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복사가 됩니다. 문자 이렇게 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도형의 이 형태는 바꾸지는 못하지만 색감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에서 스포이드 I를 클릭하면 노란색 형태의 사각박스로 만들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을 가진 스포이드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핸들인데요. 핸들은 이렇게 저희가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H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문서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말고도 스페이스 바를 누른 채로 이렇게 문서를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각도는 아니고 전체 스크롤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네 번째는 속성 다루기인데요. 아까 이제 문자 도구,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 윈도우에서 문자, 그리고 문자를 클릭하면 이런 문자 도구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여기 속성 탭에서도 문자 도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자 도구에서는 이렇게 문자 폰트를 바꿀 수도 있고 폰트의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행간을 조절하는 것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세로 크기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150으로 하면 이렇게 텍스트가 세로 길이로 150만큼, 그리고 50%만큼 줄어들고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이거는 텍스트의 가로 길이입니다. 50과 50으로 하면은 100%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간 설정입니다.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자간만큼을 띄워줍니다. 임의로 100으로 설정했을 때 조금씩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서는 두께 조절이 안 되지만 이렇게 숫자로 적혀 있는 텍스트를 클릭하면 다양한 두께의 텍스트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과 면인데요. 일러스트에서는 이렇게 점과 점 사이, 이것의 안을 면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의 바깥을 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두 개로 된 사각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은 면의 색상이고, 이렇게 바깥에 세로선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선입니다. 이렇게 선에다가 색감을 줘보겠습니다. 색감을 빨간색으로 주고 두께를 10p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곽선에 이렇게 획으로 10p만큼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칠의 색상도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만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가운데 이 없음을 클릭해주면 선만 나오게 되는데, 이 선만 나오게 되면 가운데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들어가도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불투명도인데요. 불투명도는 뭐냐면 여기 오른쪽 모양에서 불투명도를 50%만큼 줬을 때 이 도형의 불투명도가 50%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구에 들어갔을 때 불투명도가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도형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인데요. 합성은 뭐냐면 이 불투명드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혼합 모드라고 나옵니다. 혼합 모드를 여러 가지의 혼합 모드가 나오는데 이것마다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눌러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지만 색상과 색상이 이렇게 교차됐을 때 이 부분만큼이 합성이 되어서 보여집니다. 이것을 혼합 모드라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혼합 모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효과인데요. FX라고 되어 있는 게 효과입니다. 효과 선택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넣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림자 만들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X값과 Y값을 통해서 그림자의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고 빛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그림자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모드도 마찬가지로 혼합 모드, 이렇게 문서와 문서 색상 사이에 그림자에 어떠한 효과를 줄 것인지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효과 혼합 모드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색상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곱하기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뒤에 있는 이 도형과 이거에 대한 그림자에 대한 혼합 모드, 곱하기 모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어인데요. 레이어는 이렇게 사각형 박스 두 개로 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레이어는 무엇이냐면 프로크리에이트를 많이 사용하면 알겠지만 쉽게 말하면 투명한 용지와 투명한 용지 두 개를 겹쳐 놓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각형 도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이어 1번 그리고 레이어 2번 각각의 도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도구의 레이어를 만들었는데 이건 레이어 2번이고 이것은 레이어 1번입니다. 레이어 1번, 레이어 2번. 그러면 투명 종이라고 했을 때 레이어 1번은 절대로 레이어 2번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치면은 2층과 1층입니다. 그 공중에서 사진을 찍으면 저희가 아파트를 찍으면 맨 옥상이 나오는 것처럼 2층 집에서는 레이어 2번만 보이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다음 패스파인더인데요. 패스파인더는 여러 가지 도형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쪼갤 때 사용합니다. 두 개의 이렇게 면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패스파인더를 이용하면 이렇게 모양 모드로 해서 합치기를 누르면 모양이 하나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패스파인더에서 나누기를 클릭하면 이 모양이 여러 개로 나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차된 부분만큼 이렇게 모양을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패스파인더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 주로 이제 작업 영역과 도구 세팅하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숙제를 내리는 것은 다음 이 도구 다루기에 있는 단축키들을 익숙해질 때도록 암기해 보는 겁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
일러스트와 친해지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